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경주시의 건축 행정 착오 때문에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 또 건축주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될 상황에 빠지겠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예, 이게 예. 어느 지역 얘기인가요? 이게 경주시 내남면 박달 산리에서 한 축사 신축을 둘러싼 일인데, 어, 이게 뭐 그냥 축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경시 예. 행정하고도 좀 연관이 아주 밀접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남녀 논란이 있어서 오늘 방송 주제로 음, 잡아봤는데요. 이 경시 내남면 박달 산리 축사 신축 이 건축 신고 건에 대해서 경주시가 지난달 28일 날 효력 상실 사전 통보를 건축주한테 했고,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효력 상실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건축 신고, 이게 뭐 만약 일정 면적 이하는 사실 신고가 허가와 같은 것이 기능을 하는 네네. 것인데, 사실상 건축 허가를 발휘하는 조치나 마찬가지이기도 해서 좀 음, 적지 않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1172번지, 여기 축사 뭐 크지도 않습니다. 예. 한 220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 한 67평 정도의 규모인데, 여기에 최초의 건축 신고한 날짜가 2010년 12월 29일입니다. 음, 이 내남면 박달리의 출신의 김모 씨가 이모 씨 소유 농지를 빌려서 축사를 신축하겠다라고 건축 신고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11년 10월 6일 날 착공 신고서도 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나 당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축사 신축은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2년이나 지난 시점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올해 3월 24일 날 이 땅 주인 김 씨가 축사를 신축하려고 땅 주인이 이번에는 12년 전에 김모 씨가 축사를 신축을 했던 그 장소에 땅 주인이 설계 변경 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건축법에서는 건축 신고일로부터, 그러니까 최초 건축 신고일이 2010년 12월 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지고, 이게 한마디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건데, 근데 이게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살아 있어서 올해 3월 음, 24일 날 설계 변경 신고를 했더니 그 면사무소에서 신고 필증을 발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2년 네네. 전에 건축 신고가 반려돼야 될 곳에 음, 건축사 신축이 가능한 곳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좀 꼬이게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어쨌든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 신고 필증을 받았으니 공사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땅 주인 씨는 당연히 그 신고 필증을 받고 직후에 4월 초에 축사 신축을 시작을 합니다. 음,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다시 또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12년 예. 전에 음, 그 주민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 자리에 음, 부저시 축사 신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니 또 그 이후에는 2020년 3월 달에는 이 지역이 경주시가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도 지정한 곳인데, 이게 네. 지금 축사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음, 이렇게 되면서 경주시가 이렇게 이제 자체 조사를 거쳐서 결국 건축주인 이모 씨에게 지난달 4월 28일 날 효력상실 사전 통보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번 주에 효력상실 통보를 할 계획, 아,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땅 주인으로서는 재산상의 또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결국에는 그 해당 그 내남면이 되겠죠. 여기 예. 내남면 행정복지센터가 행정착오를 일으킨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는 면사무소라고 하고 요즘 예. 행정복지센터라고 합니다만 좀 편의상 면사무소라고 하겠습니다. 이 면사무소에서는 행정착오를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 음, 착오 전산 시스템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2010년 시점에, 그러니까 최초 건축 신고했을 때 전산 시스템은 입력을 하고 그리고 효력 상실이 됐으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시스템에 뜨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네. 2018년 이후에 그 경주시의 시스템은, 건축 행정 시스템은
건축 신고 후에 그 자격 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게 뜨지만 그전 시스템에는 뜨지 않기 때문에 이 전산 시스템에만 의지한 담당 공무원의 착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12년 전에 효력 상실을 했어야 할 축사 신축권을 공무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올해 그 설계 변경 신고 필증을 발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효력 상실을 했어야 하는 걸 인지한 만큼 최종적으로 효력 상실을 통보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경주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모 씨는 당연히 반발을 할 텐데 뭐 어떻게 대응을 한다고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축사 신축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철제 프레임이나 이거를 이제 시공사하고 9,500만 원에 계약을 했고 예. 이미 건축물 공정률이 한 80% 이상 진척된 상황에서 효력이 원상복구를 해라 그러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 제소라든가 행정심판, 손해배상 소송 이런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수순을 밟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주민들하고 건축주 사이 이 건축주도 결국은 이 지역 주민이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갈등만 매우 크게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건축사들은 지역 건축사들은 그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건축법상의 조항 이게 착수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착공 신고서를 낸 것 자체를 착수라고 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앞으로 좀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무원 착오 또 전산 시스템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지역 건축사들은 만약 이번 사례처럼 법 전문대로 경시가 조치를 한다면 이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서 타 지역의 경우도 무수히 많은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을 텐데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전수조사 통해서 이번 사례처럼 그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또 형평성 시비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래서 결국 경주시 행정이 이렇게 해도 혼란, 저렇게 해도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건축사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착수라는 개념을 이른바 착공계를 낸 것 자체를 착수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적어도 경주 지역에는 읍면동을 전수조사를 하면 10,000건 이상은 될 거다. 유사한 사례가. 이렇게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경주시에서는 뭐 일부 건축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해당 반대를 했던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행정착오를 인정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만약 사용 승인을 해준다면 시행령의 원칙은 어디 가서 찾냐.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효력 상실 조치를 하더라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고 또 경시가 행정착오로 인정했기 때문에 만약 건축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면 그 뭐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차적으로 경주시 예산으로 또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 아이고, 경주시의 건축행정착오와 관련된 소식 좀 먼저 알아봤고요. 도교육청의 경주안전체험관이 뭐 6월부터 확대 운영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주안전체험관 여러 가지 뭐 지진이나 교통사고 등등 안전교육 체험을 통해서 실생활 속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또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자라면서 도교육청에서 경주에 있는 한 폐교 초등학교의 시설을 만들어서 2022년 작년 12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요. 올해 3월부터 학생 단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상설 프로그램인 학생 안전교육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교직원, 기관단체, 지역민을 위한 토요가족 안전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아닌 토요가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워낙 수요가 많아서 좀 더 확대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운영 횟수를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교통재난, 생활, 응급처치, 4D 체험 이런 안전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매주 토요일 날 총 2회차로 회차도 느리고 또 수용 인원도 좀 더 느린다는 예. 계획입니다. 모든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경주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가족 안전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체험일 기준 29일 이전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일반 시민들이 워낙 예약열기가 뜨거워서 대개 1분 내외로 마감이 되는 예. 치열한 예약 경쟁이 벌어지고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경북도 내에는 의성, 경주 뭐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최근에는 보니까 경북도에서 공모가 나와서 포항시에서는 또 왜 포항 지진이 났던 포항이 안 되냐 뭐 네. 이런 요구도 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안전체육 교육과는 취재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군마다 하나씩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매우 좀 유익한 시설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주 소식이었습니다.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